안녕하세요. 임용주입니다. 여기는 휴게소 주차장이에요. 오늘 강연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. 휴게소에 들려서 점심 식사도 하고요. 그리고 영상으로 한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거든요. 강연장에서 질문지 받았어요.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. 혹시 이 두 질문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궁금 또는 글쎄 그런 건 정말 그럴까?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솔루션 또는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들이 참 질문도 잘 적어내시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질문이요. 자존감에 관한 거였어요. 우리 아이들 자존감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, 진짜 자존감 높은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? 알고는 있는데 막연하게 맞아, 그런 게 자존감일 거야,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 어머님이요,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자존감 높은 아이가 행복할까요? 두 번째는요, 자존감이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과 다른 건가요? 여러분,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? 자존감 높은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. 맞죠? 근데 사람이 살면서 늘 행복할 수는 없죠. 자존감 높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행복한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상황,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도 해요. 안 될 수도 있지. 그럼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. 안 될 땐 다시 한번 해보자. 다시 한번 해봤더니 잘 되네. 안 되네. 꼭 뜻대로 되는 건 아니네. 이렇게 회복 탄력성도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, 그쵸? 동의하게 되네요. 엄마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자존감이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가 높은 것도 자존감이 높은 거겠네요. 근데 다른 건가요? 두 가지가 좀 갸웃한 거죠. 맞습니다.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, 자기를 사랑해요. 근데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해서 있죠. 자기에 빠진 사람하고는 다르죠. 자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. 나만 있어, 세상엔.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내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, 내가 적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맞춰줘야 돼.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고 남을 덜 생각하는 거죠. 나를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, 이게 자존감 높은 태도예요.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.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.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당신에게 맞춰주겠어. 친구야, 나는 내가 정말 좋아. 그리고 너도 좋아.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면 좋겠지만 싫어할 수도 있는 거네. 나는 너랑 놀고 싶지만 너는 나랑 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. 내가 내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네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할게.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아이들에게 이런 관대함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요.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.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. 이거를 엄마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준다면요. 우리 아이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소중한 우리가 함께 사는 거라는 거 알게 됩니다.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,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, 이게 바로 또 자존감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기 효능감, 유능감이라고도 하지요.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것의 또 핵심 하나는요, 조절감이에요. 내가 안 될 때 다시 해보려는 노력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,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통제감이죠. 그리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,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할 것들도 이 조절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자존감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
궁금하셨던 다른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자존감 높은 아이 행복한가, 그리고 자기애하고 다른 건가 같은 건가,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. 두 번째면서 마지막 질문이에요. 사실은 사전 질문이 꽤 많았었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짚어드리려고 했거든요. 8세, 6세, 2세에 세 딸을 키우는 엄마시래요. 세 딸을 우애 있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,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골고루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와, 얼마나 좋을까요? 세 딸, 나중에도 기대됩니다. 저는 이렇게 자매가 셋인 그 가정 보면요, 개인적으로 참 부럽고 좋아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키우면서는요, 이 녀석들이 얼마나 샘도 많을까요? 그쵸? 칭찬도 받고 싶을 거고요. 또 경쟁시키지 않아도 경쟁하는 것들이 아이들이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우애 있게, 그죠? 잘 키울 수 있을까? 제가 여기에서 핵심 두 가지만 좀 짚어드릴까 싶습니다. 칭찬과 꾸중에 관한 거예요.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 건데,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칭찬은 여럿이 있는 곳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하라. 꾸중은 둘만의 공간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라. 왜냐면 다른 아이들이 있을 때, 자매가 있을 때 꾸중 들으면요,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. 그럼 아이들은 더 엇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꾸중에 관한 거는요,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. 하지만 칭찬에 관한 거는 우리 세 자매 키우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. 하나 아이에게만 칭찬이 편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비교 아닌 비교가 있습니다. 언니는 이런 걸 참 잘하네. 이렇게 언니만으로 끝내면 두 자매는요, 그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자매의 칭찬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. 칭찬이 한 아이에게만 이렇게 치중이 되면은요,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스스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감,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엄마는 너희들 비교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해도요, 한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은 너희들은 이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부모의 마음은 A인데요, 아이들에게 B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. 훈육할 때 1대1 공간에서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칭찬에 관한 거, 이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.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되거든요. 칭찬은 골고루 하라. 그리고 누구 한 아이에게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어, 나도 사랑받고 있어, 그럼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건데요. 좋은 방법으로 우리 1대1 둘이 있을 때 엄마는 너를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, 이 말 해주세요. 그럼 아이들은요, 서로 경쟁할 거예요. 엄마는 날 제일 사랑하거든? 아니거든?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거든? 제일 좋아한다고 했거든? 이렇게 했거든? 하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, 이게 뭐냐면 내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. 건강한 착각이란 말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, 아이들은 클 때 있지요, 내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야 합니다. 우리 엄마 아빠는 골고루 사랑하셔. 이거는 나중에 컸을 때의 아이들의 나름의 판단이고요. 지금은 샘 많고 스스로 경쟁하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. 이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은 그 욕구를 부모님께서 잘 채워주신다면, 알맞게 충족시켜준다면, 우리 자매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요, 우애 깊고,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엄마께서 잘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, 강연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들으실 때 제가 뭉클합니다. 그리고 강연 듣기 전에 사전 질문으로 이런 거 쓰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? 우리 아이들도 이 마음 알겠죠?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때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. 그러면서 부모님의 자존감도 잘 자라는 아이 보면서 높아질 거고요. 오늘도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강연을 하고 올라가는 길인데요. 이런 나눔이, 또 이런 영상이 부모님들이 강연에 참석하지 않으셨어도 간접 체험으로 아이 잘 키우는데
자그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저 내려서요, 점심 식사 하려고요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